화려하게 장식된 예식장에 신부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신부가 환하게 웃는 대신에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엉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저 눈물을 살짝 훔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목 놓아 울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더 놀라운 건 이 신부가 충분히 서럽게 그리고 또 아주 예술적으로 울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형편없는 신부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결혼식은 단양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축제인데 왜 이렇게 우울하게 울어야만 할까?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시간에는 장종학 칼럼니스트가 꼼꼼하게 기록한 여행 칼럼을 바탕으로 중국 후난성 깊은 산중에 위치한 부용진이라는 마을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 풍습을 겉모습만 보고 약간 미개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짓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방식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여섯 번째로 규모가 큰 약 8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토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단순히 이 아름다운 마을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그들의 독특한 주거 형태와 상업 문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눈물방울에 담긴 고가라는 신비로운 결혼 풍습을 해체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 부용진이라는 곳이 정말 흥미로운 공간인데요. 원래 이름은 토가족의 왕이 살았다고 해서 왕촌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1989년에 개봉한 영화 부용진의 배경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도에는 여전히 왕촌으로 남아있죠. 무려 2000년의 기쁜 역사를 간직한 곳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압도당했던 게 바로 이 마을의 지리적인 스펙터클이었어요. 아니, 마을 한가운데로 무려 높이 60m에 너비 42m짜리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와, 상상이 되시나요? 60m면 대략 아파트 20층 높이거든요. 그 엄청난 물줄기가 세 단으로 나뉘어서 마을 한복판을 관통해 떨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폭포가 강바닥을 두드리면서 거대한 천연 동굴을 파놓았고요. 네네. 거기서 피어오르는 짙은 물 한 개가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신선들이 논일 것 같은 그런 장관이죠. 잠깐만요. 폭포 위에 마을이 있다고요? 이건 마치 대자연이 만든 거대한 천연 워터파크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은데요? 풍경은 예술이겠지만 막상 거기 산다고 상상하면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거든요. 후난성이 덥고 습하기로 유명한데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 옆에 집을 지으면 거의 1년 365일 초대형 가습기를 틀어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가혹한 환경이 바로 토가족 고유의 건축 양식인 고상가옥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배경이거든요. 고상가옥이라면 그 집을 바닥에서 띄워서 짓는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지어진 집들인데 1층을 비워두고 2층부터 사람이 생활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1층은 거주용이 아니라 창고나 가축을 기르는 축사로 사용합니다. 오, 그 1층을 비워둔다는 게 단순히 지형이 가파르기 때문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거대한 버퍼존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버퍼존입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끔찍한 습기나 찌는 듯한 열기를 1층이라는 빈 공간이 1차로 흡수해서 차단해주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산속이니까 짐승이나 벌레도 많을 텐데 그것도 막아주고요. 야,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곳에 산다면 자연을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산을 깎아내거나 댐을 짓자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토가족 사람들은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살포시 올라타는 실용적인 구조를 고안해낸 겁니다. 야, 대자연과 싸우는 대신 유연하게 적응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토가족의 이런 철저한 실용주의가 단순히 집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의 진짜 천재성은 마을 중심에 있는 구불구불한 길로 나가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길이가 약 5리, 한 2km 정도 되는 청석길 이야기죠. 길 양옆으로 전통 목조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제가 신기했던 건 이 가게들의 매대 높이가 하나같이 지면에서 한 1m 정도 붕 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1m라는 디테일이 아주 결정적인 상업적 단서입니다. 부용진은 그냥 첩첩산 중에 갇힌 오지가 아니라 고대부터 스촌성, 즉 사천으로 통하는 길목의 엄청난 교통요지이자 상업 중심지였거든요. 아, 수많은 상단이 무거운 물건을 싣고 끊임없이 오갔던 곳이군요.
이거 듣고 보니까 이거 고대 상인들을 위한 최초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아닌가요? 맞습니다. 드라이브스루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말을 타고 온 상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게마다 물건 확인하려고 말에서 오르내리는 게 엄청난 중노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가족은 상인들이 말 한 장에 앉은 상태 그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한 거네요. 네, 눈높이에 딱 맞게 1m 높이의 매대를 세워둔 거죠. 말에서 내리지 않고도 흥정하고 돈을 치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외부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프라였을 테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고상가옥 1층 띄운 것처럼 매대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산중의 습기나 흙먼지로부터 소중한 상품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었겠네요. 상업적 감각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칼럼을 보면 이 청석길의 일상이 감각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찰칵찰칵하는 배틀 소리, 즉 직포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토가족 여성들이 직접 짠다는 그 청색 버탕의 아름다운 직물 말씀이시죠? 침대 커버나 식탁보로 많이 쓰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수노인 문양대를 보면 토가족의 뛰어난 예술성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넘어서 미각을 자극하는 요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 쌀두부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영화 부용린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특산물이잖아요. 보통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데 여기서는 쌀을 빻아서 가루로 낸 뒤에 죽을 써서 굳힌다고요. 네, 그게 쌀두부입니다. 찰랑찰랑하게 굳힌 쌀두부에 고추, 파, 간장, 식초를 듬뿍 곁들여 먹는 음식이죠.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맵군 신 자극적인 맛일 텐데 이것도 결국 그 동네 기후 때문이겠죠? 그렇죠. 덥고 습한 기후에서는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조절해야 하니까 매운 향신료가 필수적인 겁니다. 칼럼니스트가 호텔 주인의 추천으로 먹어봤다는 토가족 특산 돼지고기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아, 10사람이 먹으면 9은 넋을 잃는다는 바로 그 전설의 돼지고기 요리요. 이분들 정말 낭만과 생존을 다 잡은 미식가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돼지고기 이야기까지 했지만 여기서부터가 이 기록의 진짜 흥미로운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하셨던 그 충격적인 결혼 풍습, 고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제가 칼럼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던 게 결혼 한 달 전이나 최소 이틀에서 사흘 전부터는 밤낮 없이 울면서 노래를 시작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니,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아닌가요? 10살 때부터 우는 연습을 시키고 한 달 전부터 통곡을 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감정의 과잉이거나 너무 심한 압박 아닌가 싶더라고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좋은 날에 왜 울어? 억지로라도 웃어야지라는 게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할 부분입니다. 큰 그림이요? 어떤 맥락이 숨어 있는 건가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드리자면 고가는 단순한 슬픔의 표출이 절대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 즉 양가 감정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대단히 고도의 소통 방식이거든요. 양가 감정이라 하긴 수백 년 전 전통 사회에서 시집을 간다는 건 평생 자란 고향과 부모님 곁을 떠나는 엄청난 단절이긴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기쁨 이면에는 미지의 미래와 시댁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친정에 대한 아쉬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메리지 블루라고 하면서 개인이 알아서 극복해야 할 우울함 정도로 치부해버리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는 결혼식 날 신부가 울면 촌스럽다거나 화장 지워진다고 못 울게 억누르는데 토가족은 오히려 마음껏 울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군요. 코로만 골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공동체가 인정한 공식적인 감정 해방 창구인 셈이죠. 이야, 억눌린 감정을 터트리는 심리치료 세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고가가 그냥 정해진 노래 가사를 앵무새처럼 부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하나의 놀라운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노랫말도 있지만 정말 재능 있는 신부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가족과의 추억에 맞춰서 가사를 새롭게 지어 부릅니다. 와, 그 감정이 북받치는 와중에 즉흥적으로 가사를 개사해서 부른다고요? 거의 프리스타일 랩 배틀 수준 아닌가요?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스토리를 짜서 전달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즉흥 예술이자 고도의 스토리텔링인 셈이죠.
그래서 토가족 사회에서는 이 고가를 얼마나 진정성 있고 유창하게 부르느냐를 보고 훌륭한 아내이자 며느리감인지 평가했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잘 우는지로 며느리를 평가한다길래 되게 이상한 척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네, 이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노래를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의 예술적 재능, 감정 지능, 즉 EQ죠.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을 공동체 앞에서 증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과 의료인 겁니다. 아,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 그걸 테스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생길 텐데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토가족의 성숙한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죠. 와, 2000년 전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혜가 현대사회의 어떤 심리학 이론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상업을 할 때도, 심지어 감정을 다룰 때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이 정말 놀라워요. 네, 오늘 부용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네요. 60m 폭포의 굉음과 함께 살아가는 고상가옥의 건축적 지혜부터 말 위에서 거래하던 1m 매대의 뛰어난 상업적 감각, 그리고 눈물과 노래로 인생의 큰 변화를 소화해내는 고가 풍습까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부용진의 모습도 꼭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집니다. 이른 아침 유수화에 낀 농농한 물안개나 저녁 무렵에 해를 받아서 빛바랜 사진처럼 노랗게 변하는 청석길의 풍경은 상상만 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빛이 타간기슭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풍경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환상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부용진, 그 자체로 한편의 시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에 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토가족 신부들처럼 단 하나의 노래로 그 복잡한 마음을 지어 불러야 한다면 여러분의 첫 소절은 기쁨의 웃음일까요? 아니면 기쁜 슬픔의 눈물일까요? 아, 정말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은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토가족의 곡가처럼 기쁨과 두려움, 슬픔이 한데 섞여 흘러가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 복잡한 감정들은 지금 속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억지로 덮어두지 마시고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